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더미 변수 만드는 다른 변수 코딩 변경을 활용해서 더미 변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변수 코딩 변경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에 이제 영상을 두 편을 더 찍어가지고 이게 이제 3편입니다. 벌써 3편이 됐는데 이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이 기능을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을 3개나 찍게 됐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미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메뉴를 활용해서 더미 변수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변수 코딩 변경 또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논문화 작업을 할 때 논문에 이제 그 통계 분석한 자료를 이제 논문에 실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에도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더미 변수 만들 때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꼭 써야 되고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가 이제 코딩을 다 해놨는데 나중에 소실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면 내가 잘못 저장을 하거나 이랬을 때 원 자료가 소실이 되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급적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이 메뉴를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관련 동영상은 제가 여기에다가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이쪽에 가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더미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메뉴를 활용해서 더미 변수를 만들 때도 쓸 수가 있는데 더미 변수 하면은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제 논문 작성하려고 폼 잡고 있는 그런 이제 초보 연구자들은 한 번씩은 이론고차를 하면서 선행연구 논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더미 변수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건데 굉장히 좀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더미 변수에 대한 개념인데 그 개념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더미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미 변수라는 것은 뭐냐? 질적 자료를 그러니까 보통 명목척도, 서열척도로 되어 있는 자료를 질적 자료라고 하죠. 이런 질적 자료를 0, 1의 값을 이용해서 양적 자료로 변환시킨 변수가 더미 변수입니다. 우리가 명목척도라고 하면은 남성, 여성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코딩을 할 때는 1, 2의 값을 줍니다. 근데 그때 얘기하는 1, 2의 값은 어떤 양적 자료로서의 이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1번은 남성을 의미하는 거고 2번은 여성을 의미하는 데 쓰입니다. 또 서열척도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최종 학력을 서열척도로 이제 자료를 수집했다. 그럴 경우에 초등학교 이하, 또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졸업,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척도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도 초등학교 이하 졸업생은 1점을 부여를 하고 중학생은 중학교 졸업은 2점을 부여하고 고등학교 졸업은 3점 이렇게 부여를 했을 때 이것은 학력의 순서만 나타낼 뿐이지 1, 2, 3이 어떤 숫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자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는 그것을 0이나 1의 이제 진짜 숫자의 의미로 바꿔주는 것, 그게 더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변환을 시키려고 하느냐? 더미 변수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질적 자료로 수집된 변수를
상관관계 분석이나 회귀 분석에 투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상관관계 분석이나 회귀 분석 같은 데 투입을 하려면 양적 자료여야만 되거든요. 질적 자료는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적 자료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적 자료를 상관관계 분석이나 회귀 분석과 같은 이런 분석 기법에 활용을 하려면 질적 자료로 수집된 그런 변수를요. 상관관계 분석이나 회귀 분석을 하려면은 이렇게 더미 변수로 만드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가 이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자, 얘를 이제 더미 변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더미 변수의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더미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더미 변수의 개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응답 범주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 것, 1을 빼면은 그만큼이 더미 변수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귀하의 성은이라고 이제 남성, 여성이라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성을 이제 측정하는 척도인 경우에요. 이제 전형적인 명목 척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이 전형적인 명목 척도의 응답 범주가 이렇게 몇 개가 있죠. 남성 하나, 여성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남성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여성으로 대답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응답 범주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 빼기 1, 그래서 더미 변수는 몇 개를 만들면 된다? 한 개 만들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더미 변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만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귀하의 거주 권역은 했는데 여기에는 응답 범주가 6개인 그런 이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질문 이제 설문 문항이에요. 이렇게 6개의 응답 범주가 있다면 6 빼기 1이 되겠죠. 6 빼기 1 하면 5. 그러니까 더미 변수를 5개를 만들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더미 변수의 개수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실습을 해보시면 이 개수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아무튼 더미 변수의 개수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파악하는 겁니다. 자, 기하의 입주 형태는 이런 또 이제 명목 척도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응답 범주는 몇 개가 있죠, 지금?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4 빼기 1. 그래서 3개의 더미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미 변수의 개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제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개념 하나가 뭐냐면 더미 변수의 참조 항목입니다. 참조 항목. 참조 항목은 더미 변수는 이렇게 0, 1을 이용해서 이제 숫자화 시키는 걸 했잖아요. 이제 코딩 값을 변경해서 명목이나 서열 척도로 된 것을 숫자화 시키는데 0이나 1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응답 범주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0의 값을 부여를 하게 될 건데 이 0의 값을 부여한 항목이 참조 항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하고 난 뒤에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0이라고 부여한 값이 참조 항목이 된다. 그러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여성이 참조 항목이 된다. 0으로 부여했을 경우에요. 근데 뭐 남성을 0으로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성이 참조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자고요. 참조 항목은 0을 부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참조 항목을 정할 때 변수가 하나일 때는 아까 본 것처럼 응답 범주가 2개라서 더미 변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응답 범주의 수에서 빼기 1을 한다 그랬으니까 더미 변수는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일 때는 그냥 0, 1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응답 범주가 4개이면 더미 변수를 3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림이라고 하긴 그렇네요. 이렇게 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더미 1, 더미 2, 더미 3 이렇게 변수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응답 범주를 세로에 이렇게 나열을 시켜 보세요. 나열을 시키고 그 중에 참조 항목이 될 항목을 4개의 항목 중에서 응답 범주 4개의 항목 중에서 참조 항목을 할 부분 이제 그 범주를 다 0의 값을 부여를 하면 돼요. 0의 값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1을 하나씩 이렇게 교차해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표를 가지고 나중에 더미 그 변수를 실제로 이런 다른 변수 코딩 변경으로 더미 변수를 코딩해서 만들 때 그때 이제 이 표를 보고 참고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이런 걸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의 범주가 있을 때는 이렇게 더미 1, 더미 2, 더미 3이 돼서 이렇게 변수가 3개가 생길 거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응답 범주는 세로로 이렇게 배열을 시키면 돼요. 배열을 시키고 참조 항목으로 이제 설정할 범주를 정하고 거기에는 다 0의 값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이제 1을 하나씩 여기에 첫 번째 더미 1에 1을 집어넣었으면 그 다음 항목은 더미 2에 1을 집어넣고 그 다음 항목은 더미 3에 1을 집어넣고 5개가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더미 변수가. 더미 변수가 여기 더미 4, 더미 5가 있으면 그만큼 항목은 2개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또 순차적으로 1을 이렇게 하나씩 부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완성을 하고 이 표를 나중에 더미 변수를 다른 변수 코딩 변경으로 만들 때 이 표를 보면서 만들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0, 1 돼 있는 것도 뭘로 0으로 정했는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미리 표를 만들어서 메모를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더미 변수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샘플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성이 있고요. 응답자의 성은 이 변수 변수의 값을 보면은 1번이 남자였고 2번이 여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명목 척도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집의 어떤 거주, 주택, 뭐 소유 형태네요.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 형태는 이렇게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이렇게 이제는 4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빈도 분석을 해서 어떤 자료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출력 결과 창이 뜨는데 응답자의 성별을 보니까 남자가 1804명 그리고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인데 그 저기 값이 잘못 지정이 돼서 그런가 봅니다. 여자가 지금 2506명이네요. 그리고 이제 거주주택 소유 형태로 봤을 때는 자가가 3683명, 뭐 전세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자, 뭐 대충 응답자의 성별과 거주주택 소유 형태로 봤을 때 이런 분포를 띠고 있는 그런 이제 질적 자료입니다. 질적 자료를 이제 더미 변수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이 성별 변수를 가지고 더미 변수로 변환을 시킬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변수 삽입이라는 걸 이제 누릅니다. 변수 삽입을 해서 이제 더미 변수 이름을 뭐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성더미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다고 쳐요. 성더미. 그리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이제 성더미를 붙일 수가 있는데, 자, 성더미를 바꿀 건데, 이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메뉴를 지금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일단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일단 코딩을 변경할 원 변수는 젠더라는 변수죠. 그러면 젠더라는 변수를 변수 입력 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 변수는 지금 새로 이제 그 코딩 값이 옮겨갈 변수, 그 변수니까 성 더미 변수가 될 겁니다. 이 성 더미 변수로 옮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출력 변수의 이름은 성 더미라고
기입을 했고요. 설명란에는 뭐 특별히 쓸 거는 없습니다. 자, 바꾸기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 팝업창이 하나 뜰 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출력 변수의 성 더미가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젠더에 있는 코딩 값을 이제 성 더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이런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성 더미에서 젠더에서 원래 1이었던 값은 원래 1이었던 값은 남자였죠. 남자였는데 남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냥 더미 변수에서도 1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값에도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젠더에서 여성은 뭐였습니까? 2의 값을 가지고 있었죠. 기존 값이 2였는데 지금 참조 항목으로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여성은 0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0을 입력을 하고 추가를 누르고 계속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벌써 이게 이제 다 더미 변수를 이렇게 벌써 만들어낸 겁니다. 네, 성더미라고 되어 있고 1의 값은 1로 변환하고 2의 값은 0으로 변환한 걸 실행을 완료했다라는 게 출력 결과 창에 뜹니다. 그럼 그렇게 변환이 된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변환이 됐는지 데이터 보기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젠더 값은 이게 5의 값으로 되어 있었군요. 그래서 그랬나 보네요. 그러면 지금 여성이 2로 안 되어 있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런 것도 실습입니다. 자, 5번이 이제 여자인 거예요. 바꾸기.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5번이 이제 여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뭐 다르게 바꿔야겠죠. 그래 되면은 변환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해 와서 성 더미 똑같게 하되 여성은 5번이었죠. 5번이었으니까 기준값 기존 값이 5번 5점으로 5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값 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을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됐다라고 뜨고요. 그래서 데이터 보기 창에 한번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5번은 0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여성은 5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0으로 바꿔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더미는 0과 1로 이제 바뀌어 있는 그런 더미 변수화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응답 범주가 2개이기 때문에 더미 변수를 하나만 만들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복잡한데 근데 이것처럼 더미 변수를 이제 3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할 건데 알고 보면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하우스가 있는데 요 밑에다가 이제 더미를 3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변수 삽입을 3개를 하면 되겠죠. 변수 삽입. 또 변수 삽입 이렇게 해서 3개를 만들고, 이거는 입주 형태니까 입주 더미라고 할게요. 입주 더미 1번, 입주 더미 2번, 입주 더미 3번 이렇게 변수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뭐 설명에다가 옮겨 놓으면 나중에 출력 결과 창에서 뭐 이 설명에 적혀 있는 이름으로 결과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은 뭐 항상 습관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비워놓기보다는요. 자, 아무튼 입주 더미 1, 2, 3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주 더미 1, 2, 3이 있는데 지금 1번이잖아요. 하우스 1번. 1번인 경우가 자가였죠. 자가였으면 여기 값이 0, 0, 0이 생기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2번이면요. 2번은 전세였죠. 전세는 1, 0, 0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죠. 1, 0, 0. 이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걸 이제 실제로 하나씩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활용해서 이제 그렇게 더미 변수를 만드는데, 자, 요거는 아까 만든 변수니까 넘기고 다시, 자, 거주 주택 소유 형태라는 변수에 있는 기존 코딩 값을 여기 있는 세 개의 새로운 변수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입주 더미
1번으로 이제 옮길 겁니다. 입주 더미 1번으로 바꾸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른 뒤에 새로운 기존 값 및 새로운 값 이걸 누르고, 자, 입주 더미 1번은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에서는 전세로 되어 있는 변수만, 측정 항목만 1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전세는 기존 값에서 몇 번이었죠? 2로 돼 있었죠. 여기 하우스 변수에서 아까 제가 값을 보여드렸잖아요. 전세는 2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는 1로 바꾸겠다. 이거 기존에 한 것은 없애야겠죠. 아까 이제 그 젠더를 성더미로 바꿀 때 그때 이제 썼던 거니까 이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자, 2번은 입주 더미 1번 변수에서는 전세인 경우만, 전세는 원래 하우스 더미에 하우스 더미가 아니라 하우스 변수에서 2번 값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2번 값을 지금 더미 1번에서는 1번으로 바꾼다. 그리고 자가나 월세 기타인 사람은 다 뭐예요? 0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모든 값은 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else 0으로 바꾸겠다라고 돼요. 이렇게 이제 기존 값, 새로운 값이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속을 누르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하나는 만들었고요. 계속 만들어 보자고요. 자, 변환,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 번호를 여기에서 이제 2번으로 바꾸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바뀌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더미 2번 더미에서는 월세는 원래 하우스라는 변수에서는 3번이 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3번인 값을 요걸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요걸 변경하면 되겠죠. 3번을 1로 바꾸면 되겠죠. 추가가 아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3번을 1번으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3번을 1번으로 변경하는 거죠. 3 이렇게 바꾸고 바꾸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3, 1로 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그러니까 월세는 3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기존 하우스라는 변수에서는요. 3의 값을 1로 바꾼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원래 1번으로 코딩되어 있는 값, 2번으로 코딩되어 있는 값, 4번으로 코딩되어 있는 값은 다 뭘로 바꾼다? 0으로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else 0 이렇게 해서 계속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입주 더미 2번 변수도 지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가서 볼까요? 바뀌어 있는 것 보이죠? 일단 여기 입주 더미 3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변환에 가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요걸 다시 클릭하고 입주 더미 변수 이름을 3으로 바꿔주고요. 다음 바꾸기 확인 누르고 기존 값 새로운 값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더미 3번 더미잖아요. 3번 더미 변수에서는 기타를 1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기타를. 근데 기타는 원래 하우스 변수에서는 변수 보기에서 원래 하우스 변수에서는 4번이었죠. 4번. 4번으로 돼 있으니까 4번을 1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을 요것을 이렇게 선택하고 4번으로 바꾸면 됩니다. 4번을 1번으로 바꾸기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래 1번, 2번, 3번이었던 애들은 다 0번. 그러니까 나머지는 0. 이렇게 해서 계속을 누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모든 변수 만들기가 끝이 났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입주 더미 이 하우스가 1번으로 돼 있는 것. 자가인 경우에는 000이 생길 거다 했죠. 000이 생겼죠. 그 다음에 2번인 경우에는 전세인 경우는 100이 순차적으로 생깁니다. 100 생겼죠. 그 다음에 뭐 기타인 경우에는 001이 생기는데 기타인 경우는 잘 안 보이니까 한참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나오네요. 4 여기 있죠. 기타인 경우에는 001 이렇게 더미 변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미 변수를 실컷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회귀 분석이나 상관관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회귀 분석한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참고 문헌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더미 변수를 이제 통제 변수로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뭐 지금 자아 존중감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를 종속 변수로 하고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 이제 그 위계적 회귀 분석을 이제 활용해서 분석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통제 변수로서 이런 질적 변수들을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뭐 연령하고 주관적 계층 의식은 질적 변수를 안 보고 양적 자료로 보고 이제 그냥 투입을 한 것 같아요. 덤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 세 개가 질적 변수였는데, 질적 자료로 이제 그 수집이 된 변수였는데, 이 변수는 더미 변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런 회귀 분석에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 같이 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는 사회적 종속 변수가 사회적 지지니까 이런 혼인 상태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이제 검증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통제 변수를 통제할 때 뭐 이런 경우에 더미 변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나중에 이제 더미 변수로 활용한 회귀 분석을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또 그것도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올릴 건데, 이제 게시를 할 건데, 아무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더미 변수화 한 것은 이런 회귀 분석이나 상관관계 분석, 양적 자료를 가지고 투입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분석 기법의 질적 자료를 0과 1의 값으로 변환시켜서 투입할 때 쓰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적 변수, 동일 변수화 시키지 않았다면 이 성별이나 노동 여부 이런 혼인 상태 이런 질적 자료는 뭐 투입을 못 시켜요. 회귀 분석에 투입을 못 시키는데 더미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투입을 시킬 수 있다. 이제 양적 자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투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걸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을 경우에요. 이렇게 분석을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잘 이제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자아 존중감이 자아 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도 증가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회귀 분석은. 그런데 성별 더미는 남자, 여자였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지? 마이너스 값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해석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회귀 분석을 학습이 안 돼 있는 분이라면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하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을 했다가 회귀 분석을 나중에 이제 실제로 더미 변수를 활용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 이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잘 설명을 안 해줘요. 통계학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이제 통계 분석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맞다. 해석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참조 항목을 선정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자가로 참조 항목을 선정했잖아요. 4개 중에서. 왜 자가로 했는지 뭐 그 이유가 이제는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뭐 때문에 이걸 참조 항목으로 선정을 했을까? 또 성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여성, 남성으로 돼 있을 때 왜 여성을 참조 항목으로 정했을까?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일단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 이런 참조 항목을 선정하는 일반적인 기준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응답범주 집단을
이렇게 참조 항목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일반적인 기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꼭 무슨 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해석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 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조 항목을 잘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빈도가 가장 높은 응답 범주 집단을 참조 항목으로 선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빈도 분석을 한 걸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실 여자였죠. 뭐 다시 분석을 해볼까요? 이제 아까 바꿔놨으니까 어, 확인을 누르면 이제 빈도 분석이 됐고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자가 남자보다 많죠? 그러면 이걸 참조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설정을 한다. 그래서 여자를 0번, 그 다음 남자를 1을 부여해서 더미 변수를 만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주 주택 소유 형태도 보니까 빈도가 어디가 제일 높아요? 자가가 제일 높죠. 그러면은 자가를 이렇게 이제 참조 항목으로 설정을 한다. 그는 이제 이런 첫 번째 기준을 따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참조 항목을 선정할 수도 있어요. 이 종속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응답 범주 집단을 이제 0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이나 최종 학력을 통제 변수로 투입해서 자아 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할 때 아까 이제 좀 보여드렸죠. 그런 비슷한 연구를요. 이럴 경우에 성별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가 사회적 지지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누가 더 남성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더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성이 사회적 지지에 더 긍정적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기존의 선행 연구들 결과를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성을 물론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빈도가 높은 응답 범주를 참조 항목으로 정해도 되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종속 변수가 설정이 돼 있으면 여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이제 범주를 이제, 이렇게 참조 항목으로 설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설명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별 더미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연구자가 여성을 아마 0의 값을 부여해서 참조 항목으로 선정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값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선행 연구 결과하고 비슷한 결과를 띈다라고 했을 때 이 연구 결과가 아마 여성이 응답 범주로 아니 참조 항목으로 정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참조 항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이런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이제 0번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더미 변수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아까 이제 제가 해석을 해 보였잖아요. 이제 해석을 해 보였는데 0, 0의 값, 1의 값이 있을 때는 0의 값에 비해 1은 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성에 비해 남성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이 논문에 있는 표에서는 성별 더미에서 이제 이렇게 정했다면 이렇게 자 이렇게 여성을 0으로 참조 항목으로 정하고 남성을 1로 그렇게 더미 변수로 만들었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결과값은 일단 종속 변수가 사회적 지지니까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이 사회적 지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여성을 참조 항목으로 설정을 해놨다면 여성에 비해 남성은 이라고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성에 비해 남성은 사회적 지지에 더 큰 영향을 이제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수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여성에 비해 남성은 사회적 지지가 점점 여성에 비해 남성일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지지를 이제는 덜 받게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뭐 실제로 그렇죠. 남성이 좀 여성에 비해서 사회적 지지를 좀 덜 받고 그냥 어, 나홀로 뭐 그냥 독고 장군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여성보다는 많잖아요. 여성은 좀 무리를 짓고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서로서로에게 지지력을 발휘를 하면서 공생해가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하는 기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더미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더미 변수 하나씩 다 투입을 하거든요. 회귀 분석에서 더미 변수를 뭐 세 개를 만들었으면 세 개를 다 투입을 하는데, 이 더미 1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가에 비해서 참조 항목이 항상 이제 여성에 비해서처럼 여성에 비해 남성은 하듯이 비해 앞에 꼭 참조 항목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요걸 잘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가 참조 항목이었으니까 자가에 비해 전세는, 그리고 더미 2번은 자가에 비해 월세가 1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더미 3번은 자가에 비해 기타는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해석하는 부분은 아직도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감이 좀 잘 안 잡히면 나중에 이제 회귀 분석을 확실히 학습하시고 난 뒤에 이런 분석 지금 한 것처럼 통제 변수를 질적 변수를 더미 변수화 시키고 난 뒤에 투입을 하고 이걸 해석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때 빵론 그 동영상 강의 중에 더미 변수 편에 보니까 그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 그걸 딱 기억을 떠올리시고 여기를 찾아서 한 번 더 학습을 하신 뒤에 이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쉽게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